나는 그 크루즈를 포기한 순간 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피가 입안에 고이는 맛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보다 더 깊은 건 그녀 눈빛이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냐? 이 배를 타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웃었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 가족은 나의 감옥이었고 그들은 나를 영원히 가두려 했던 것이다. 부모님의 분노가 폭발한 그 장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로 물든 여정의 시작이었다. 부산항의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던 그 오후, 나는 28살이었다. 평범한 직장인,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자. 가족 크루즈는 매년 있는 행사였다. 아버지의 사업 성공을 기념하는 화려한 5박 6일의 제주 부산 항로 여행. 올해는 특별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었고 어머니는 가족 단합들 외치며 모든 걸 세세히 챙겼다. 나는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 왜? 그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서울대 법대 졸업, 대형 로펌 입사, 결혼 상담까지. 부모님의 기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 민지야, 너는 우리 자랑이야. 아버지의 말은 항상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는 실패하면 안 되라는 압박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는 더했다. 너처럼 되지 마. 언니처럼, 언니, 지은. 그녀는 10년 전 부모님의 반대로 연애하다가 집을 나갔다. 그 후 소식은 끊겼다. 어머니는 그녀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해 봄, 모든 게 무너졌다.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서랍 속 편지. 지은 언니의 필체로 쓰인, 아빠, 왜 나를 버린 거예요? 그 돈은 내 거였어요. 편지와 함께 은행 통장 사본. 언니의 유산 분쟁 기록. 아버지의 회사 자금이 언니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읽었다. 우리 가족의 성공은 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 언니는 부모님의 사업 자금을 훔쳤다고 몰려 집을 쫓겨났지만 진실은 반대였다. 부모님은 언니의 돈을 빼앗아 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타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진 꼭두각시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밤마다 울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왜 나를 속인 거야? 복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저 크루즈를 포기하는 게 내 첫 번째 저항이었다. 민지야, 왜 안 와? 가족 행사잖아.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 피곤해요. 다음에요. 그게 끝이었다. 크루즈 당일 나는 항구에 나갔다. 아니, 그냥 바람을 쐬러 갔다고 해두자. 배가 떠나는 걸 지켜보는 게 내게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갑판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 아버지는 미소 짓고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가족 사진 찍듯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나에 대한 경멸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택시를 불렀다. 서울로. 집에 도착한 건 밤늦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너 미쳤어. 가족을 버리다니. 아빠가 실망했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지은 언니는 지금 제주에 산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언니, 나 민지예요. 이야기 좀 해요.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언니가 웃었다. 민지야,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의 방문이 시작되었다. 먼저 아버지였다. 사무실에 불쑥 나타난 그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민지, 크루즈 왜 안 왔어? 회사 일도 바쁜데 나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아빠, 그냥. 피곤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 요즘 이상해. 언니 일 생각하나?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알았나? 아니, 그냥 추측일 뿐. 언니는 잘못한 거야?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빠, 언니가 정말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게 왜? 옛날 일이야.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떠나며 말했다. 다음 주에 가족 회의야. 참석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석할 테니까. 하지만 내 방식으로. 어머니의 공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오후에 집으로 쳐들어왔다. 민지야, 너 미쳤어. 크루즈에서 다들 너 얘기하던데 민지가 왜 안 왔대? 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봤다. 엄마, 왜 그렇게 화내세요? 한 번쯤은 쉬어도 되잖아요. 그녀가 소리쳤다. 쉬어. 가족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야? 너 언니처럼 되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일어났다. 언니처럼.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웃었다. 직감이요. 왜?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문을 쾅 닫으며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언니로부터 답장이 왔다. 민지야, 만나자. 제주로 와. 왜? 나는 표를 끊었다. 서울 제주 비행기. 1시간 남짓. 하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먼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복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부모님의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무너뜨리는 나의 정의. 제주에 도착한 나는 언니의 카페를 찾았다. 작은 마을, 바다를 마주한 곳,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간판. 언니는 38살,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가에 지친 기색이 보였다. 민지야, 그녀가 안아주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다. 언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울먹였다. 언니가 손을 잡았다. 말할 수 없었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은. 그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사업이야. 그리고 우리는 도구.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진실이었다. 언니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10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로 그녀의 유산이 사라진 일, 아버지의 회사가 그 돈으로 성장한 사실. 그리고 나, 민지가 그 후계자로 선택된 이유. 너는 똑똑하니까. 순종적이니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언니가 미소 지었다. 복수.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독사처럼 물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계획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내 삶도 흘러갈 터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흐름이 아니었다. 부모님과의 가족회의는 일주일 후 우리 집 큰 식탁에서 열렸다. 아니, 내 아파트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펜트하우스. 서울 강남의 그곳은 항상 압도적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이 가족의 성공을 상징하듯 번쩍였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다. 차갑고 탐색하는 눈. 민지야, 컵라면 냄새 나네. 요즘 어떻게 사는 거야? 그녀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이었다.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며 시작했다. 자, 크루즈 일은 잊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회사 상장 준비 중이야. 민지, 내가 법무팀 리더로 들어와.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빠, 로펌 일이 바빠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바빠. 가족 사업이 더 중요하지. 언니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도 이렇게 말했을까? 가족을 위해 희생해. 회의는 곧 사업 이야기로 흘렀다. 아버지의 회사는 IT 스타트업, AI 기반의 금융앱, 최근 투자 유치로 주가가 치솟고 있었다. 민지, 내가 계약서 검토해. 믿을 만한 사람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이 회사의 뼈대는 언니의 돈으로 세워진 거지. 상장되면 그 거짓은 영원해진다. 저녁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 크루즈 왜 안 왔어? 남자라도 생겼어.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 그냥. 자유가 필요했어요. 그녀가 코웃음 쳤다. 자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은하는 물었다. 가족이요? 언니는요? 방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그건 끝난 일이야.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언니와의 대화 녹음.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너는 다를 수 있어.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회사 재무 기록, 세무 조사 자료. 법대 출신으로 나는 법의 허점을 알았다. 탈세 흔적. 언니의 돈이 투자로 위장된 부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다음 날 로펌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었다. 민지 씨, 요즘 표정 안 좋아. 무슨 일? 나는 웃었다. 가족 문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가족은 다 그래? 압박이 심하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효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드라마처럼 부모의 기대가 자식을 짓누르는. 하지만 내 경우는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지옥이었다. 저녁에 언니와 통화했다. 민지야, 조심해. 부모님은 내 약점을 알아. 어떤 약점이요? 너의 사랑. 너는 아직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녀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랑. 그건 독이었다. 나는 그걸 끊어야 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제안이 왔다. 민지, 주말에 골프 치자. 사업 얘기할게. 요 골프. 아버지의 취미이자 비즈니스 도구. 나는 동의했다. 코스에서 그는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민지야, 너는 내 후계자야. 언니처럼 실수하지 마. 나는 클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빠, 언니 실수한 게 뭐예요? 그는 바람을 핑계로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날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했다. 회사 내부 문서에 접근. 로펌 클라이언트로 위장해. 재무 보고서. 거기 있었다. 언니의 계좌번호. 대출 상환으로 처리된 돈 50억 원.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1호. 하지만 복수는 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지은 언니를 설득했다. 언니, 같이 해요. 법정으로 가요. 그녀는 망설였다. 민지야, 그럼 가족 끝장이야. 이미 끝났어요. 그녀가 동의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제주에 사는 언니의 옛 친구. 이건 사기예요. 증거가 충분해. 부모님의 반격은 빨랐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요즘 뭐 해? 회사에 내 이름으로 서류가 돌던데. 그녀는 알았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그냥 일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그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상장 발표가 다가왔다. 언론이 들썩였다. AI 스타트업, 혁신의 상징. 나는 기자에게 익명 팁을 보냈다. 회사의 자금 출처, 의심스러움, 아직은 작은 파문. 하지만 파도는 점점 커질 터였다. 어느 밤 꿈을 꿨다. 크루즈 배가 침몰하는 꿈,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나는 구명보트에 타서 멀어진다.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더 차갑게, 더 강하게. 상장 D-7, 서울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나는 로펌 사무실에서 야근을 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 강처럼 내 감정도 흐르고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후회. 아니, 후회는 금물. 언니의 말대로 나는 사랑을 끊어야 했다. 아버지로부터 초대장이 왔다. 상장 파티. 가족만 이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메스꺼움을 일으켰다. 나는 갔다. 블랙 텍시드 드레스 차림으로. 호텔 볼룸은 화려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아버지는 무대에 서서 연설했다. 우리 가족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민지야, 웃어. 오늘 내 날이야. 파티 중간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민지, 투자자분 소개할게. 그는 나를 법무 전문가 딸로 포장했다. 손님들은 칭찬했다. 대단하시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 이 회사의 진실을 알면. 파티 후 어머니와 단둘이 됐다. 민지야, 요즘 왜 그래? 언니 만나러 갔지? 그녀의 직설이 날카로웠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갔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년이 뭐라고 했어? 거짓말이지? 거짓말. 엄마가 한 거잖아요. 방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민지, 너 미쳤어. 가족을 배신해. 나는 뿌리쳤다. 배신. 언니를 버린 건 누구예요? 그녀가 울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 민지야, 우리는 너를 지키려 했어? 언니는 약했어. 너는 강하니까. 그 말은 독이었다. 지키다니.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나는 문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나는 기자에게 두 번째 팁을 보냈다. 재무 왜곡 증거.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다. AI 회사 자금 출처 논란. 주가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지, 이게 뭐야? 내가 한 거야. 나는 침착했다. 아빠,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다. 너, 언니와 함께야. 침묵. 그는 소리쳤다. 내가 우리를 망치려는 거냐? 복수의 물결이 일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은행 기록, 증인. 언니의 옛 직장 동료가 증언했다. 그 돈은 지은 씨의 유산이었어요. 강제 이전됐죠.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마쳤다. 민지 씨, 이기면 회사 파산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산. 그것이 가격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에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봤다. 어린 시절 행복했던 우리. 그 행복은 거짓이었나? 언니와 통화했다. 민지야, 멈춰. 아직 늦지 않았어. 언니,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나를 버릴 거예요. 그녀가 한숨 쉬었다. 그럼. 끝내. 상장 전날 아버지가 집에 왔다. 혼자. 민지야, 이야기하자. 그는 피곤해 보였다. 아빠가 잘못했어. 언니 일, 미안해. 사과.
나는 믿지 않았다. 아빠, 왜 이제 와서? 그는 울었다. 회사 망하면 모든 게 끝이야. 너도 잃을 거야, 잃을 거? 나는 웃었다. 이미 잃었어요. 믿음을. 그가 떠난 후 나는 소송서를 제출했다. 익명으로. 언론이 폭발했다. 가족 내부 분쟁, 상장 취소 위기의 주가는 폭락. 어머니의 메시지,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죽인 거야, 애 죽인 거, 그 단어가 내 영혼을 찔렀다. 나는 제주로 갔다. 언니의 카페. 바다를 보며 우리는 포옹했다. 언니, 이제 어떻게 돼요? 자유야, 민지야, 하지만 자유는 비쌌다. 내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서울지법 제3호 법정. 나는 증인석에 앉아 부모님을 봤다. 아버지는 변호사 옆에 창백한 얼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민지야, 왜?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왜? 그 질문을 수백 번 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다. 정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은행 기록, 편지, 증언. 판사가 물었다. 피고 측, 설명하세요. 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입니다. 원고, 언니는 자발적 투자였습니다. 오 거짓.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속였어요. 언니의 돈으로 회사를 키웠고 저를 꼭두각시로 썼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는 언론이 들끓었다. 가족 복수 드라마, 현실화의 제목이 내 삶을 압축했다. 나는 인터뷰를 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친구들의 메시지, 민지야, 미쳤어. 부모님을 고소하다니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해 못해. 한국에서 가족은 신성하다. 하지만 내 가족은 독극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빈 공간이 기다렸다. 나는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취해서 울었다.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꿈에서 크루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내가 배 위에. 하지만 파도가 거세다. 부모님의 손이 나를 끌어내린다. 언니가 서울로 왔다. 민지야, 강해져.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공원. 가을 잎이 떨어졌다. 언니, 이길까요? 이겨. 하지만 승리는 쓴맛이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소송 중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나는 몰래 갔다. 병실 문틈으로 봤다. 그는 홀로 누워 민지야 애 중얼거렸다. 가슴이 찢어졌다. 멈춰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이 나를 되살렸다. 그녀가 언니에게 연락했다. 너 때문에 민지가 미쳤어.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이 속임수. 언니가 녹음해 보냈다. 민지야, 그들은 변하지 않아. 나는 분노로 타올랐다. 다음 심리에서 나는 그 녹음을 제출했다.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가족의 상징. 하지만 내게는 고독의 날, 로펌에서 해고 통보. 클라이언트 불만이야. 아버지의 압력.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NGO, 부패 폭로 단체. 아이러니. 복수의 연장선. 소송은 6개월째. 중간 판결, 피고 측, 추가 증거 제출,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 직원들이 항의했다. CEO, 사기꾼, 시위 현장에서 나는 봤다. 그들은 내 피해자이기도 했다. 죄책감이 들었다. 한밤, 어머니가 집에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지야, 문 열어. 나는 열었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민지야, 아빠가.
죽을지도 몰라 왜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안 했다. 엄마, 왜 언니를 버렸어요? 그녀가 무너졌다. 우리는 가난했어. 언니 돈이 필요했어, 진실. 가난한 시골 출신, 서울로 올라온 부모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나 포함. 민지야, 소송 취하해. 가족으로 돌아와 이 그녀의 눈물.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말했다. 엄마, 너무 늦었어요. 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다음 날, 나는 언니와 계획을 세웠다. 최종 무기, 공공청문회. 언론의 모든 증거 공개. 이제 끝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지야. 자유를 위해. 청문회 날 국회 부속 청사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저는 이 가족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증언이 쏟아졌다. 언니, 증인들, 나, 아버지의 회사는 무너졌다. 상장 취소, 조사 착수.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의 성명서. 모든 건 오해, 하지만 증거가 산처럼 쌓였다. 뉴스, 가족 배신 스캔들, 한국 사회 충격, 나는 스타가 됐다. 아니, 악녀. 온라인에서 욕이 쏟아졌다. 효도 모르는 년. 부모님 불쌍해, 나는 읽지 않았다. 하지만 아팠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연락했다. 민지야, 와봐, 나는 갔다. ICU. 그는 산소 마스크를 썼다. 민지. 미안해, 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빠, 왜 얘 그는 속삭였다. 성공. 그게 다였어. 사랑을 잊었어. 눈물이 흘렀다. 그의, 내 아빠, 이제 쉬어요. 그는 고개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떠났다. 심장 마비. 장례식. 비가 내렸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내가 죽였어. 그녀의 말은 칼이 나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함은 복수를 지우지 못했다. 장례 후, 어머니가 사라졌다. 집을 비우고. 연락 끊김. 나는 혼자였다. 언니가 왔다. 민지야, 이제 새로 시작해. 우리는 제주로 갔다. 카페에서 일했다. 바다를 보며 치유를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밤에 악몽. 부모님의 비명. 회사 잔재가 정리됐다. 피해자 보상. 나는 NGO에서 일하며 비슷한 피해자를 도왔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말이 과거의 나에게 하는 말. 어머니의 소식이 왔다. 한 달 후 작은 마을 홀로 사는 그녀. 편지, 민지야, 용서해. 나도 잘못했어. 나는 답했다. 엄마, 나도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다. 아직.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가족 상실. 나의 일부 상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외로웠다. 1년 후, 주봄, 제주 바다. 나는 카페를 물려받았다. 새로운 시작. 손님들이 웃는다. 언니는 서울로 돌아갔다. 민지야, 행복해.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어머니를 만났다. 우연히, 아니 운명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늙고 작아 보였다. 민지야, 우리는 안겼다. 엄마, 눈물.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지야, 아빠가. 내가 자랑스럽대 거짓? 아니, 진심. 엄마, 왜 그랬어요? 그녀가 털어놓았다. 가난, 두려움, 탐욕. 우리는 사랑했어. 잘못된 방식으로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했다. 엄마, 이제 가족 다시 만들어요.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 암, 늦은 발견. 나는 간호했다.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다. 민지야, 강해. 내 삶 살아. 예. 그녀가 떠났다. 조용히. 장례 후 나는 홀로 섰다. 바다 앞 크루즈를 포기한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자유였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다. 상처를 남기고. 이제 나는 쓴다. 이 이야기를. 왜? 누군가에게 경고. 가족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사랑은 때론 도구하지만 진실은 해방. 나는 웃었다. 바람에. 내 인생, 이제 내 거.